이게 무늬 몬스테라라는 건데 몬스테라의 돌연변이야 말하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앤손 그린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 제가 10종류 아니면 그 이상을 좀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집 곳곳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리앤손 그린이 키우는 식물들 한번 알아보면서 물만 줘도 잘 자라는 식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은 동양입니다. 동양 집은 오전에 햇빛이 들어오고 한 4시간, 길어야 5시간 정도 들어오고 계절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 버리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일조량이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방 안에 있는 황금직인데 대나무의 한 종류인데, 제가 물 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 같고, 볶거나 뭐 타거나 아니면 햇빛을 못 봐서 처지거나 이런 잎이 없고요. 잎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이게 마르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가위로 이제 잘 잘라서 길러줘도 되고 정말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금전수입니다. 일반 금전수는 줄기가 많이 크게 자라고 길게 자라면서 옆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 자체가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영 자체가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보석금전수는 따닥따닥 붙어서 자라고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면서 물을 뭐 가끔씩 줘도 되고요. 다육가라고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줄기하고 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물 주는 주기를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들어도 얘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이 산세베리아라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잎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고, 수분을.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도 같은 방에 있는데 뭐 시드는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제가 키운 지 1년 정도 됐나? 근데 이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뭐 플랜테리어용으로 이제 기르시려면 좀 큰 개체를 분양을 받으셔서 큰 화분에다가 기르시는 게 좋겠죠. 대품이 또 엄청 멋있는 거 다들 아시죠? 최근에 제가 알로카시아 대품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늬종이든 원종이든 대품이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금전수인데요. 보시면 크기가 가늠이 가시나요? 이게 정말 큽니다. 이 줄기를 보시면 제가 손바닥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1m 정도 긴 거? 이게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제가 벽으로 붙여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지대를 또 해놨어요. 좀 수영을 잡아 나갈 수 있게 해놨고, 이 친구도 공간이 많고 수영을 잡아서 키우면 멋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귀찮고 약간 물만 주고 이러면 잘 자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석금전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식물은 여인초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큰 잎이 이게 지금 신엽인데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제 손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잡으면 엄청납니다. 잎이 크기가 양옆으로 펴지는 스타일인데, 얘가 크기가 잎이 지금 한 1m 20cm? 길이가 줄기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플랜테리어 식물로 정말 좋습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와 그리고 초록초록한 이 느낌, 큰 화분에 있는 경우에 더 좋겠죠. 얘는 정말 멋집니다. 여인초 아니면 극락초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인초 같은 경우는 둥근 형태 잎이, 극락초는 뾰족해요. 잎이 좀 뾰족하고, 그리고 좀 커야지 알 수 있긴 한데, 극락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잎맥이 약간 노란빛, 주황빛 이런 빛을 좀 띄어서 그걸로 구분이 좀 가능하고요. 여인초 이렇게 멋진 식물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제 집의 거실의 대장급 식물이죠. 크기와 위험으로는. 그 다음에 이 친구인데요,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꽃이 또 났네요. 알로카시아 꽃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잎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두꺼워서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안 주셔도 잘 살고요. 그리고 뭔가 책상 위에 놔두면 굉장히 분위기가 색다른 그런 종류의 식물입니다. 분양을 받으셔서 키워보시고 자구도 받아서 번식돼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알로카시아 중에서 이 친구가 응애 걱정이 제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잎샤워를 해주시는 건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식물이 이 친구인데요, 드라세나 드라코 마지나타라는 친구인데, 드라코라는 식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시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잎이 나는 친구고, 녹색인 드라코 식물이 되게 유명하죠. 이 친구는 약간 그 무지개 색깔 빛이 좀 나요. 보라색 잎,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잎이 가운데 섞여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잎이 나고,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삽니다. 잊을만 하면 주고 잊을만 하면 주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요. 정말 잘 자랍니다. 잎이 뾰족뾰족한 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잎이 먼저 난 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줄기가 목질화가 되고 그리고 새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잎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길게 자라나는 거고 이 친구도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개체라고 알고 있고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도 아직 크기가 막 크진 않아서요. 예쁘죠? 다음 식물은 형광 스킨답소스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플라스틱 포트를 이 화분 안에다가 넣어서 데코를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킨답소스는 약간 길게 덩쿨성 같이 좀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길게 나오는 것들은 잘라주면서 수영을 잡아서 깔끔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뿌리가 많이 나왔죠. 얘네들도 다시 그냥 뿌리는 잘라서 안으로 넣어주고 이 크기 상태로 좀 기르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보스톤 고사리입니다. 줄기가 많아지고 잎이 많아지면 풍성해져서 정말 예쁩니다. 약간 머리를 파마한 듯한 그런 느낌? 스타일이 살아있는 고사리 종류를 이 친구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커지면 한 1m 이상씩 자라난 게 풍성해지면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역시 또 대품의 애호가로서 고사리도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은, 물만져도 잘 자라는 병충해를 본 적이 없고 예쁘게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진짜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뭐 이 친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든 아무 흙이나 심어놓고 물만 주면 잘 자라고 햇빛 잘 보여주고 하면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그리고 또 잎이 커지면 찢어진 잎이 정말 매력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델리시오사 종이고요. 플랜테이러 식물로 손색이 없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무늬몬스테라입니다. 일반 몬스테라의 녹색이 별로 매력이 없다, 눈에 띄지 않는다, 나는 좀 더 눈에 띄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건 뭐야? 이 식물 되게 특이하다. 흰색이 막 무늬 같은 게 있고 뭐야?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싸가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무늬몬스테라 튼튼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이 무늬몬스테라를 기르시면 식물을 처음 기르시더라도 죽이지 않고 잘 기를 수가 있고 집에 오는 손님들께도 좋은 인상, 아주 또 자랑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식물일 수도 있고요. 아는 척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무늬몬스테라라는 건데 몬스테라의 돌연변이야 말하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식물들은 특징들이 정말 남달라서 어디를 놔둬도 플랜테리어 식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에다가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햇빛이 많이 안 들어도 잘 크고 물을 자주 안 줘도 잘 크는 그런 개체들이죠. 식물을 처음에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식물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식물 중에서 골라서 한번 키워보시면 쉽게 식물 키우는 그런 생활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플랜테리어용으로 좋은 식물 10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안 죽고 병충해가 없고 그리고 물만 줘도 잘 자라는 식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개 중에서도 집안 환경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식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서도 100% 다 살려서 잘 키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안 환경에서는 잘 안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만의 식물 키우는 환경에 잘 맞는 식물을 선택을 하셔서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걸음은 좀 키우기 쉬운 식물로 시작을 하셔서 같이 식물 키우는 즐거움을 저와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